현 시점 단기 투자 관점에서 EWI,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전력, SK텔레콤의 자금을 배분한 한계인 투자자의 전략을 가정하여 차분하게 서술한다. 그는 거창한 꿈보다도 흐름을 읽고 과열을 경계하며 숫자와 심리를 동시에 보려 한다. 단기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며 방향성과 타이밍, 그리고 손절 기준이 명확해야 살아남는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먼저 EWI는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압축된 베팅이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환율과 외국인 수급,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다. 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 특성상 달러 환율 흐름도 함께 본다. 원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환차익 가능성도 있으나 반대로 환율 급변은 수익을 깎아먹을 수 있다. 단기 관점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반도체 지수 반등,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핵심 변수다. 차트상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 여부, 거래량 동반 상승 여부를 매수 판단, 근거로 삼는다. 손절은 마이너스 7% 이내, 목표 수익은 1015% 구간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세운다. 다음으로 은행주 3종목,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공통적으로 고배당, 저평가, 금리 민감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는 단기라고 해도 단순 테마 추격이 아니라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함께 고려한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에는 순이자 마진 확대 기대가 반영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대손 충당금 부담이 부각된다. 최근 시장은 금리 정점 논쟁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본다.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0.40.6배 구간에서 형성될 경우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단기 이벤트로는 배당 낙전 매수세, 자사주 매입 공시, 실적 발표가 있다. 실적 발표 직전 기대감 랠리 구간에서 일부 매도, 발표 후 변동성 확대 시 재진입 전략을 세운다. 다만 금융당국 규제 뉴스나 부동산 PF, 부실 이슈는 단기 급락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는 은행주를 동일 비중으로 담되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의 5% 정도 더 실어 탄력성을 노린다. 한국전력은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기대주다. 적자 축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연료비 안정이 핵심 변수다. 단기 투자자에게 한전은 뉴스 플레이 종목이다. 요금 인상 발표 한 줄에 급등하고 정치적 반대 발언 하나에 급락한다. 그는 정책 일정과 정부 발언을 세심히 체크한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분기 전후 적자 폭 축소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강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부채 부담은 여전하다. 따라서 비중은 전체 자산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목표 수익률은 12% 내외, 대신 손절은 56%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SK텔레콤은 방어주 성격과 AI, 데이터 센터, 배당 매력이 결합된 종목이다. 단기라 하더라도 통신주는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기대한다. 그는 지수 조정 구간에서 통신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를 노린다. 배당 기준일 전 매수세 유입, 자회사, 가치 부각, AI 관련 사업 뉴스가 촉매다. 다만 시장이 강세장으로 급격히 전환될 경우 통신주는 상대적 소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코스피가 과열 구간에 진입하면 일부 차익 실현 후 성장주로 이동할 여지도 남겨둔다. 전체 포트폴리오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맞춘 구조다. EWI로 시장 베타를 확보하고 은행주로 고배당 저평가 매력을 노리며 한국전력으로 이벤트 드리븐 수익을 추구하고 SK텔레콤으로 하방을 방어한다. 그는 절대 한 번에 전액 매수하지 않는다. 3회 분할 매수, 2회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한다. 첫 매수는 기준가 대비 마이너스 3% 눌림목, 두 번째는 기술적 지지선 확인 후, 세 번째는 거래량 동반 반등 시 진입한다. 단기 투자라 해도 매일 시세를 쫓지 않는다. 장 마감 후 30분 차트와 뉴스, 수급만 점검한다. 감정이 개입되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좌 수익률보다 원칙 준수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단기 투자는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규칙 없는 매매는 계좌를 빠르게 소모시킨다. 목표는 한 종목당 평균 812% 수익,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 3개월 내 10% 누적 수익이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총 자산의 5% 이상 잃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한다. 글로벌 증시 급락,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급등, 정책 변수, 실적 쇼크. 이런 변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구조인지 점검한다. 단기 투자이지만 공부는 장기 투자자처럼 한다. 기업 보고서, 산업 전망, 매크로 지표를 읽는다. 그러나 실행은 냉정하게 한다. 오르면 욕심을 줄이고 내리면 자존심을 버린다. EWI가 반도체 업황 개선 뉴스로 급등할 때 절반을 매도하고 은행주가 배당 기대감으로 상승하면 일부 차익을 실현한다. 한국전력이 정책 발표로 급등하면 추격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이 지수 조정기에 선방하면 비중을 유지한다. 그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시장의 파도를 타려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전략으로 접근한다. 단기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질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복한다. 오늘도 그는 시세창을 닫고 노트에 적는다. 진입 이유, 목표가 손절가, 리스크 요인. 그리고 묻는다. 이 매매는 충동인가 전략인가? 그렇게 기록하고 복귀하며 그는 단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려 한다. 그는 위 6종목을 단순히 나열해 두지 않는다.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자신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눈다. 낙관 시나리오, 중립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반도체 업황 회복 뉴스가 이어진다. 이 경우 EWI는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지수형 ETF는 수급의 직격탄을 받는다. 그는 이때 EWI 비중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추세를 따른다. 은행주는 완만하게 상승하겠지만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해 현금 비중을 늘린다. 한국전력은 정책 뉴스가 동반될 경우 강하게 튈 수 있으므로 목표가에 근접하면 과감히 절반 매도한다. SK텔레콤은 지수 상승기에는 소외될 수 있으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면 배당 매력으로 하방을 받쳐줄 것이라 판단한다.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지수가 박스권에 머문다. 이 경우 그는 회전율을 높인다. EWI는 박스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사용한다. 은행주는 배당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을 활용해 눌림목 매수 후 58% 수익 구간에서 빠르게 정리한다. 한국전력은 뉴스가 없는 기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비중을 축소하고 SK텔레콤으로 일부 이동해 방어적 구조를 강화한다. 그는 박스권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믿는다.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 잦은 작은 수익을 쌓아 계좌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악재, 금리 급등, 환율 급등이 겹친다. 이때 그는 가장 먼저 EWI 비중을 줄인다. 지수형 자산은 하락장에서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주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는 손절 라인을 지키고 미련을 두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정책 기대감이 약해질 경우 급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손절 기준을 적용한다. 대신 SK텔레콤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 변동성을 낮춘다. 현금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그는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또한 수급을 중요하게 본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매일 기록한다. 특히 EWI와 은행주는 외국인 수급에 민감하다. 외국인이 3일 이상 순매수하면 단기 추세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본다. 반대로 대량 순매도가 이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개인 수급이 몰릴 경우 단기 과열 신호로 해석한다. SK텔레콤은 연기금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체크한다. 그는 수급을 통해 시장의 심리를 읽으려 한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는 포지션당 최대 손실 허용 금액을 미리 정한다. 전체 자산의 1.5% 이상을 한 종목에서 잃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자산이라면 종목당 최대 손실은 15만 원 수준이다. 이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비중과 손절가를 계산한다. 그는 손절을 자동 주문으로 설정해 감정 개입을 최소화한다. 목표 수익 도달 시에도 자동 분할 매도를 걸어둔다. 욕심이 수익을 잠식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심리 관리 또한 그의 전략의 일부다. 단기 투자는 잦은 판단을 요구한다. 그는 하루에 2번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장중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대신 장 마감 후 차분히 복귀한다. 오늘 매매가 계획에 부합했는지, 뉴스에 과잉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손절을 미루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노트에는 매수 이유와 매도 이유를 반드시 기록한다.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패턴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목표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다. 단기 투자에서 연속 수익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한 번의 30% 수익보다 3번의 10% 수익이 더 안정적이다. 따라서 EWI가 12% 상승하면 미련 없이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세에 맡긴다. 은행주도 8% 이상 상승하면 일부 정리한다. 한국전력은 뉴스성 급등 시 10% 이상에서 과감히 매도한다. SK텔레콤은 68% 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 후 재진입을 노린다. 그는 또한 배당 요소를 단기 전략에 녹여낸다. 은행주와 SK텔레콤은 배당 매력이 크다. 배당 기준일 전 수급 유입을 활용해 단기 상승을 노린다. 다만 배당락 이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부 물량은
미리 정리한다. 단기 투자지만 배당 수익까지 더해지면 총 수익률은 더 안정적으로 쌓인다. 시장 전체 흐름을 읽기 위해 그는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미국 10년물 금리, 반도체 지수, 유가를 함께 체크한다. 한국전력은 유가와 연동성이 높고 은행주는 금리와 밀접하다. EWI는 반도체와 지수 전반의 흐름을 반영한다. SK텔레콤은 금리 안정 구간에서 매력이 커진다. 그는 개별 종목이 아닌 연결된 흐름을 본다. 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이 매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분석에서 나온 것인가? 손실을 복구하려는 조급함은 없는가? 남들이 수익 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단기 투자일수록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거래를 줄이고 휴식을 취한다. 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기회는 다시 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EWI,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전력, SK텔레콤을 단순 보유가 아닌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다. 공격과 방어, 수익과 리스크,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단기라는 시간 안에서도 원칙을 세우고 지키며 작은 승리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계좌를 성장시킨다고 믿는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단기 투자라 하여 단순히 가격 변동만을 좇지 않고 자금의 흐름과 시장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려 한다. 예를 들어 EWI를 바라볼 때 단순히 코스피 지수만 보지 않는다. 그 안에 포함된 대형 반도체 기업 비중, 2차 전지 관련주 비중, 금융주 비중을 함께 계산해 본다. 특정 업종이 과열되면 ETF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업종 뉴스와 글로벌 산업 동향을 함께 체크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국 경기 지표, 미국 소비 지표까지 연결해 해석한다. 단기라 해도 흐름은 거시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주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 고배당 종목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각의 실적 구조를 비교한다. 비이자 이익 비중, 해외 사업 확장성, 충당금 적립 수준, 자본 비율을 점검한다. 단기 급등이 나올 경우 어떤 은행이 더 강하게 반응할지 미리 가늠해 둔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그는 이런 이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정한다. 하지만 항상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기대감에 사되 사실에 판다. 한국전력은 더욱 섬세하게 다룬다. 이 종목은 실적보다 정책과 여론에 민감하다. 그는 정부 발표 일정, 전기요금 조정 논의, 연료비 동향을 꼼꼼히 확인한다. LNG 가격, 국제 유가 흐름, 환율 변동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본다. 단기 급등 후 거래량이 줄어들면 경계 신호로 본다. 오히려 급락 후 거래량이 증가하며 반등할 때가 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 그는 공포 속에서 들어가고 과열 속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한국전력에 특히 강하게 적용한다. SK텔레콤은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변화를 찾는다.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회사 가치 재평가, 이슈가 단기 촉매가 될 수 있다. 또한 통신주는 금리 안정기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흐름을 함께 본다.
배당 기준일 전후로 단기 매매 기회를 노리되 배당락 이후 급락이 나오면 재진입을 준비한다. 그는 안정적 종목일수록 비중 조절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로 활용한다. 자금 운용 방식에서도 그는 체계를 세운다. 총 자산을 100으로 두고 EWI 25, 은행주 30, 한국전력 15, SK텔레콤 20, 현금 10의 기본 틀을 만든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현금을 30까지 늘린다. 강세장이 확인되면 현금을 5까지 줄인다. 이 비율 조정이 단기 성과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단기 투자라고 해서 항상 풀베팅하지 않는다.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도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는 수익이 날 때마다 일부를 따로 떼어둔다. 단기 수익의 일부를 장기 투자 계좌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단기 매매의 긴장감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 계좌가 전부 흔들리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수익의 일부는 이미 안전지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심리적 방어막이 된다. 또한 그는 뉴스 해석 능력을 키우려 한다. 같은 뉴스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한다. 예를 들어 은행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미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반대로 한국전력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면 바닥통과 기대가 작용한 것일 수 있다. 그는 가격이 곧 진실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뉴스보다 차트를 먼저 본다. 매매 타이밍에서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21선 위 안착 여부, 61선 돌파 여부, 거래량 증가, 동반 여부를 체크한다. 특히 단기 스윙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추격 매수는 최소화하고 눌림목에서만 진입하려 노력한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대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욕심을 줄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빠르게 인정한다. 단기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록을 통해 성장하려 한다. 매달 수익률, 승률, 평균 수익률, 평균 손실률을 계산한다. 손실이 반복된 구간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찾는다. 특정 뉴스에 과민 반응했는지, 특정 시간대에 무리한 매매를 했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자신의 투자 습관을 개선한다. EWI,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전력, SK텔레콤. 이 6종목은 단순한 티커가 아니다. 그에게는 전략을 실험하고 원칙을 검증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장이다. 단기라는 시간 안에서도 그는 체계와 절제를 지키려 한다. 작은 수익을 반복하고 큰 손실을 피하며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차분히 준비한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꾸벅.